이건 나스예요. 장난감 아니고요. 생각보다 제대로 만든 나스입니다. 가격도 10만원인데 성능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국산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랑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DIY 제품이라서 직접 조립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혀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해 볼 건데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보드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도 제대로 지원 안 하던데 그 나름대로 국산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방열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CPU와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요. 방열판을 분리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CPU는 AM로직 S905X3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스마트폰과 같은 ARM 기반의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요. 메모리는 온보드로 4GB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전원 버튼과 4핀 펜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먼저 두 개의 SATA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는 3.5인치 하드디스크에 전원 공급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IR 리시버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GPIO라고 불리는 핀이 있는데 이건 보통 다른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는 같이 구매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보드를 옆으로 돌리면 이제 좀 익숙한 포트들이 보이죠. 기가비트 램 포트와 HDMI 포트, USB 2.0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하게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이 보드는 OS를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SATA 포트는 오로지 NAS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 보기 전에 일단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이 보드의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사용할 케이스를 선택해서 세트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토스터기 형태의 케이스가 기본 모델이고 가격은 1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름 고급 케이스 모델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12만원이고요.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어댑터도 별매기 때문에 하나 선택해줬고요. 추가로 OLED 디스플레이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총 15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나름 풀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케이스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일단 기판이 PCB 같은 느낌이고요. 하드디스크가 지지대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드가 없으면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TB 하드디스크를 같이 사용할게요. 일단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과정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조립 난이도는 일반 PC보다도 쉬운 편이고요. 하드커널에서 조립 영상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일단 굉장히 투박해 보이죠. 밑판은 아예 없습니다. 태생이 개발용이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투베이 나스 치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용서할 수 있죠. 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차례인데요. 우선 먼저 이 보드의 제조사인 하드커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드커널은 개발용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자유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드커널이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않고 소프트웨어 버전도 많이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지원을 따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암비안과 다이어트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HC4 역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암비안을 선택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오픈미디어볼트라는 나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인데요. 오픈미디어볼트는 데비안이라는 OS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암비안이 데비안 기반의 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구글에 암비안 HC4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치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고요. 설치는 기존의 부트로더를 제거하고 OS를 설치하고 시스템 펜과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가이드 영상이 아니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OS 설치가 끝나면 이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오픈 미디어 볼트를 설치해 줄게요. 오픈 미디어 볼트는 라즈베리파이용 설치 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서버의 IP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주소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픈 미디어 볼트의 설정 화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저는 HC4를 NAS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NAS 계정을 생성하고 연결된 하드디스크를 활성화해 주고요. 공유할 파티션을 생성하고 SMB에서 공유 기능을 켜줬습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마운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연결이 완료됐으니 이제 설정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제 마음대로 파일을 옮겨가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HC4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설정도 완료했으니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건 CPU의 성능인데요. 긱벤치 6로 간단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처참하죠. 싱글코어는 140점, 멀티코어는 430점 정도인데요. 갤럭시 A53의 멀티코어 점수가 약 1900점 정도인데 뭐 이것과 비교하면 사용은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로서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예상외로 디스크 성능의 최대치를 뽑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제 하드디스크의 최대 성능인 110MB/s를 무리 없이 뽑아줬고요. 이 이유는 애초에 나스용 컴퓨터에는 그다지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나스를 보면 CPU는 듀얼코어에 램은 2GB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H14는 오히려 고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온도도 한번 봐볼게요. CPU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도 40도를 넘지 않고요. 케이스에 팬이 있긴 하지만 보드 자체는 팬리스인데 뭐 이 정도면 CPU의 발열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력 소모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ARM의 장점은 저전력이죠. 서버의 특성상 하루 종일 켜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CPU는 부하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5W의 전력 소모만 보였습니다. 하드가 모두 돌아가면 좀 더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전기세 부담은 없겠죠. 자, 어떠셨나요? H14는 2020년에 출시된 보드입니다. 이제 거의 5년이나 지난 컴퓨터라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성능의 2베이 나스가 현재에도 20만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것들과 비교하면 H14는 여전히 가성비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능도 더 좋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도 더 길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른 나스와 비교해서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직접 조립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직접 설치해야 되죠. 제가 설치한 오픈미디어 볼트도 시놀로지와 같은 다른 상용 나스 OS와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H14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처음 세팅을 하고 나서는 2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요. 성능과 램이 충분했기 때문에 도커를 통한 다른 가벼운 서비스를 동시에 구동하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만들어 쓰는 나스라는 게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속 모델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마무리 짓고요. 저는 홈서버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